어르신들 안녕하세요. 2022년 4월 어르신분들과 함께하는 브레인 힐입니다. 여기저기 피어난 봄꽃들을 보니 어느덧 따뜻한 봄이 온 것을 느끼는데요.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들처럼 어르신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저희 브레인 힐도 신나는 내용으로 어르신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4월에도 여전히 어르신들의 진압력 훈련을 위한 시간을 가져볼 예정인데요. 화면에 달력을 보시고 오늘에 해당하는 날짜를 찾아보세요. 화면에 달력을 보시고 오늘에 해당하는 날짜를 찾아보세요. 오늘은 과연 며칠일까요? 오늘의 날짜는 바로 4월 22일 금요일입니다. 다들 잘 찾으셨나요? 모두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매일매일 날짜를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어르신들의 인지력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모두 오늘의 날짜와 요일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은 김소영 선생님과 함께하는 신나는 대근육 스트레칭이 있는 날인데요. 평소에 잘 쓰지 않는 근육을 움직여서 어르신들의 신체 기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시간입니다. 김소영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따라서 몸을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보고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치매 예방 체조를 함께할 생활체육 지도사 김소영입니다. 오늘도 신나는 음악과 함께 활기찬 하루를 열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선마을 선생님 노래에 맞춰 체조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하실 체조는 몸의 혈류량을 서서히 높여서 심장 손상의 위험성을 낮춰주는 운동입니다. 낙상 예방을 위해서 다리는 넘어지지 않게 살짝 벌려주시고요. 자, 손은 안 하는 손은 의자를 잡아서 꼭 잡아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팔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먹을 쥐고 손을 최대한 위로 쭉 뻗어주면서 주먹을 펴서 손바닥이 정면을 보게 해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좌우를 각각 4회씩 반복합니다. 어깨 높이로 팔을 올려서 상체를 틀면서 반대쪽 방향으로 팔을 뻗어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좌우를 각각 4회씩 반복합니다. 주먹을 쥐고 손을 최대한 위로 쭉 뻗어주면서 주먹을 펴서 손바닥이 정면을 보게 해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좌우를 각각 1회씩 4번 반복합니다. 팔을 어깨 높이로 들고 주먹을 쥐고 좌우를 번갈아 가며 앞으로 쭉 뻗어줍니다. 각각 4회씩 반복해줍니다. 팔을 들어서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이고 박자에 맞춰서 좌우로 몸을 돌리며 팔꿈치로 옆구리를 8회 쳐줍니다. 양팔을 머리 위로 쭉 펴고 박자에 맞춰서
갈대처럼 양옆으로 흔들어줍니다. 양팔을 한 번씩 몸쪽으로 크게 원을 그린 후 양팔을 쭉 펴서 반원을 그리며 머리 위로 올려주면서 호흡을 정리해줍니다. 자, 천천히 박수 치면서 시작할게요. 자, 박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위로 팔을 4번씩 올려줄 거예요. 준비하시고요. 자, 셋, 넷, 하나, 둘, 셋. 자, 반대쪽 갈게요. 시작. 하나, 둘, 셋. 자, 옆으로도 살짝 늘려줄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반대쪽. 하나, 둘, 셋. 자, 위로 한 번씩 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앞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쿵쿵 할게요. 쿵쿵.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하늘에서 흔들고 셋, 에이, 잘하셨어요. 자, 내려서 팔 한 손만 돌려서 둘, 셋, 넷. 올렸다가 내려서 박수 치고 셋, 넷, 둘, 셋. 자, 천천히 또 처음부터 똑같이 해볼게요. 준비하시고요. 셋, 넷, 하나, 둘, 셋, 넷. 반대쪽. 하나, 둘, 셋. 잘하셨어요. 자, 옆으로도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반대쪽. 하나, 둘, 셋. 자, 위로 한 번씩.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앞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셋, 넷. 쿵쿵. 좋아요. 자, 조금 더 세게 두들겨 볼까요? 자, 위에 하나, 둘, 셋. 자, 내리시고요. 자, 천천히 한 손, 둘. 자, 위로 코로 들여 마셨다가 후. 네, 모두 교육 영상 잘 시청하셨나요?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인지학습을 진행하기 전 간단한 손수화를 통한 기억력 훈련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이번 주 연습할 수화 동작은 바로 세 글자 송에 나오는 문장 중 하나인 세상, 세 글자, 예쁜 말, 정말 많아, 미안해, 감사해 라는 단어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반복하고 연습하셔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르신들과 세상, 세 글자, 예쁜 말, 정말 많아, 미안해, 감사해에 대한 수와 함께 배워보셨는데요. 다들 잘 따라하셨죠? 지금 배운 수화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학습 말미에 한 번 더 동작을 따라해보는 시간을 통해 기억 회상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분들 중에 다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무단횡단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르신들은 작은 부상에도 목숨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보니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브레인힐에서 준비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 생활을 위한 재난 예방 캠페인 영상인데요. 이번 주는 안전한 길 건너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은 안전한 길 건너기에 관련된 영상을 시청할 거고요. 두 번째 학습은 올바른 길 건너는 법 찾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학습은 생활상식 OX 퀴즈를 해볼 거고요. 네 번째 학습은 생활상식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학습은 이어지는 대화를 골라보겠습니다. 자, 어르신분들 준비되셨나요? 그럼 4월 22일 오늘의 인지 학습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밖에서 정숙 씨를 만나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진 김일 씨. 이때 길 건너편에서 정숙 씨를 발견합니다. 아이 정숙 씨! 하고 불러보지만 들리지 않는 모양인데요. 듣지 못하는 정숙 씨를 향해서 길을 건너가서 정숙 씨 어깨를 치는데요. 여기서 잠깐! 아이 김일 씨, 이러시면 안 되죠. 다음 중 김일 씨가 잘못한 행동은? 1번 너무 외모를 꾸미지 않았다. 2번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기다리지 않았다. 3번 정숙 씨가 놀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뒤에서 어깨를 쳤기 때문이다. 4번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 횡단을 했기 때문이다. 과연 다음 행동 중 가장 잘못된 행동은 무엇일까요? 네, 당연히 4번. 아무리 급해도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 횡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보행자 중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48.1%에서 2018년 56.6%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지는 사고이다 보니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브레인힐에서 준비한 주제는 안전하게 길 건너는 방법입니다. 고령자들의 경우 시력, 청력, 주의력, 반응 속도 등 다양한 신체 능력의 저하로 인해서 보행사고가 더욱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노년층의 경우는 경미한 접촉사고로도 큰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행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 올바른 길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다음 중 어떤 행동이 올바르게 길을 건너는 방법일까요? 1번 천천히 횡단보도를 활용해서 길을 건너기. 2번 빠른 속도로 무단 횡단하기. 어떤 방법이 안전한 길 건너는 방법일까요?
네, 정답은 당연히 1번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조금 번거롭고 다리가 아프다는 등의 이유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 횡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갑작스럽게 달려드는 차나 오토바이 등에 의해서 큰 사고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조금 다리가 아프고 힘들더라도 횡단보도나 육교, 지하도를 이용해서 길을 건너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다음은 어떨까요? 1번, 신호가 녹색으로 변하자마자 빠르게 길 건너기. 2번, 녹색불로 변하고도 좌우를 유심히 살피고 천천히 건너기. 두 방법 중 어떤 방법이 더 안전할까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신호가 바뀌었지만 보행자나 신호를 보지 못한 차량이 있는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보행 전에 좌우를 꼭 살피고 운전자와 눈을 맞추며 길을 건넙니다. 그리고 트럭이나 버스의 경우는 차체가 높아서 보행자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 손을 들어 본인의 존재를 운전자에게 확인시키고 횡단보도의 오른쪽으로 천천히 건너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행 신호가 깜빡일 때인데요. 1번, 보행 신호가 깜빡이는 것을 보고 다음 신호를 기다리기. 2번, 보행 신호가 깜빡이는 것을 보고 서둘러 뛰어서 건너기. 어떤 방법이 올바른 길 건너기 방법일까요? 네, 정답은 1번, 다음 신호를 기다렸다가 건너기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노년기의 경우 신체 능력이 점점 감소하는 시기이기에 서둘러 건너기 위해서 뛰다가 자칫 넘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길을 건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브레인 힐과 함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길을 건널 땐 네모는 절대 삼가하며 반드시 횡단보도, 육교, 지하도를 이용합니다. 길을 건널 땐 무단 횡단은 절대 삼가하며 반드시 횡단보도, 육교, 지하도를 이용합니다. 신호가 바뀌면 네모를 살펴 차가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길을 건넌다. 신호가 바뀌면 좌우를 살펴가며 차가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길을 건넌다. 길을 건널 때는 횡단보도에 네모로 건넌다. 길을 건널 때는 횡단보도의 우측으로 건넌다. 보행 신호가 네모일 때는 무리하게 건너지 말고 다음 보행 신호에서 길을 건넌다. 보행 신호가 깜빡일 때는 무리하게 건너지 말고 다음 보행 신호에서 건넌다. 브레인 힐에서 준비한 오늘의 내용 잘 기억하셨나요? 노인 교통사고 비율이 점점 늘어가는 가운데 오늘 배우신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안전한 길 건너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분들 다들 브레인 힐 하세요. 앞선 영상에서 안전한 길 건너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들 잘 기억나시나요? 그럼 앞서 보신 영상을 토대로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길을 건널 때에는 이 장소에서 길을 건너는 것이 안전한데요. 차가 많은 거리에 보행자가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만든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횡단보도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신호등이 녹색불로 변하자마자 빠르게 길을 건너는 것은 위험한데요. 신호등이 녹색불로 변해도 이곳을 유심히 살피고 건너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좌우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보행 신호가 깜빡인다면 서둘러 뛰어서 건너지 말고 이것을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다음 신호입니다. 문제는 잘 맞추셨나요? 잘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생활상식 관련 OX 퀴즈 시간입니다. 보기의 내용이 맞는지 OX로 표시해주세요. 이번 시간은 보기의 내용이 맞는 내용인지 알아보는 OX 퀴즈 시간인데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차도가 다니는 길을 차도라고 부른다. 보기의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파란 정답판을, 보기의 내용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빨간 정답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보기의 내용은 맞는 내용일까요? 틀린 내용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고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네, 정답은 O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건널목에서는 뛰어서 빨리 건넌다. 보기의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파란 정답판을, 보기의 내용이 틀렸다고 생각되시면 빨간 정답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보기의 내용은 맞는 걸까요? 틀린 내용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고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오는 차가 없는지 오른쪽, 왼쪽을 잘 살피고 손을 들고 건너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널 때는 오른쪽으로 걷는 것이 안전하다. 보기의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파란 정답판을, 보기의 내용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빨간 정답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보기의 내용은 맞는 내용일까요? 틀린 내용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고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네, 정답은 O입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신호등이 녹색불로 바뀌면 바로 건넌다. 보기의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파란 정답판을, 보기의 내용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빨간 정답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보기의 내용은 맞는 내용일까요? 틀린 내용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고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신호가 바뀐 것을 못 본 운전자가 있을 수 있으니 녹색불이더라도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길을 건너야 합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손을 들고 건너면 모든 차는 반드시 멈춘다. 보기의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파란 정답판을, 보기의 내용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빨간 정답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보기의 내용은 맞는 내용일까요? 틀린 내용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고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간혹 딴짓을 하거나 빠르게 가려는 차가 있어서 자칫 위험할 수가 있으니 길을 건널 때는 주의를 잘 살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며 건넌다. 보기의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파란 정답판을, 보기의 내용이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빨간 정답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보기의 내용은 맞는 내용일까요? 틀린 내용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고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네, 정답은 O입니다. 문제는 잘 풀어보셨나요? 모두 잘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학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생활상식 파악하기 시간입니다. 보기의 내용 중 빠진 부분에 알맞은 답을 찾아보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길을 건널 때는 땡땡땡땡에서 건너야 한다. 보기에 비어있는 곳에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요? 차도라고 생각하시면 1번 정답판을, 아무 곳이라고 생각되시면 2번 정답판을, 횡단보도라고 생각하시면 3번 정답판을, 교차로라고 생각하시면 4번 정답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정답은 3번, 횡단보도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길을 건널 때는 땡땡을 잘 살피고 건너야 한다. 보기에 비어있는 곳에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요? 좌우라고 생각하시면 1번 정답판을, 먼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2번 정답판을, 발밑이라고 생각하시면 3번 정답판을, 반대편이라고 생각하시면 4번 정답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정답은 1번, 좌우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길을 건널 때 아무리 급해도 땡땡땡땡은 절대 해서 안 된다. 보기에 비어있는 곳에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요? 신호 준수라고 생각되시면 1번 정답판을, 노래 부르기라고 생각되시면 2번 정답판을, 인지학습이라고 생각되시면 3번 정답판을, 무단횡단이라고 생각되시면 4번 정답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정답은 4번, 무단횡단입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길을 건널 때 운전자와 땡을 마주치고 건넌다. 보기에 비어있는 곳에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요? 손이라고 생각하시면 1번 정답판을, 발이라고 생각하시면 2번 정답판을,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3번 정답판을, 코라고 생각하시면 4번 정답판을 들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고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정답은 3번, 눈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널 때는 횡단보도에 땡땡땡으로 건넙니다. 보기에 비어있는 곳에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요?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1번 정답판을, 왼쪽이라고 생각하시면 2번 정답판을, 가운데라고 생각하시면 3번 정답판을, 바깥쪽이라고 생각하시면 4번 정답판을 들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고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정답은 1번, 오른쪽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큰 차가 보행자를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으니 길을 건널 때 뺑을 들고 건넙니다. 보기에 비어있는 곳에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요? 발이라고 생각하시면 1번 정답판을, 지갑이라고 생각하시면 2번 정답판을, 손이라고 생각하시면 3번 정답판을, 콧대라고 생각하시면 4번 정답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정답은 3번, 손입니다. 문제는 잘 풀어보셨나요? 모두 잘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학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어지는 대화 고르기 시간입니다. 문제 뒤에 들어갈 적절한 문장을 골라보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뿐 씨와 기밀 씨의 대화를 듣고 다음에 들어갈 적절한 문장을 골라보세요. 아유, 제가 좀 늦었죠? 많이 기다렸어요. 아, 왜 이렇게 늦었어? 아이고, 이거 내가 깜빡 잠이 들었지 뭐예요. 이 대화에 이어질 기밀 씨의 대답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아, 요즘 뭐 피곤한 일 있어? 아이고, 어깨가 아프네. 이거 2,000원만 줘봐. 강아지를 찾아달라고? 네 가지 보기 중 올바른 대답은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고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가뿐 씨와 기밀 씨의 대화를 듣고 다음에 들어갈 적절한 문장을 골라보세요. 아이, 배는 안 고프세요? 아이고, 벌써 시간이 12시네. 점심은 뭘로 드시겠어요? 이 대화에 이어질 기밀 씨의 대답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병원에 가보세. 얼른 잡시다. 나는 비빔밥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제주도는 날씨가 참 좋더구만. 네 가지 보기 중 올바른 대답은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고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가뿐 씨와 기밀 씨의 대화를 듣고 다음에 들어갈 적절한 문장을 골라보세요. 음식 맛이 좀 어떤가요? 오, 엄청 맛있는데. 이 가뿐 할멈도 같이 먹어. 아휴, 저는 속이 좀 안 좋아서요. 혼자 많이 드세요. 이 대화에 이어질 기밀 씨의 대답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아이, 신난다. 이게 다 내 거구만. 얼른 안 가고 뭐 하고 있어? 전에 봤던 그 모자, 사는 게 좋을까? 아이,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 네 가지 보기 중 올바른 대답은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고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가뿐 씨와 김일 씨의 대화를 듣고 다음에 들어갈 적절한 문장을 골라보세요. 이 그림 김일 씨가 그린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젊었을 때 엄청 잘 나가는 화가였어. 이런 건 그리는데 얼마나 걸려요? 이 대화에 이어질 김일 씨의 대답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한 2천만 원 정도? 여름이었나? 한 대충 2달은 걸린 것 같은데. 그래서 저녁 메뉴는 뭐라고? 4가지 보기 중 올바른 대답은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고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가뿐 씨와 김일 씨의 대화를 듣고 다음에 들어갈 적절한 문장을 골라보세요. 아이고, 이 앞에 사고 난 거 봤어? 에? 무슨 사고요? 오토바이랑 사람이 부딪혀서 이 사람이 많이 다친 것 같던데. 이 대화에 이어질 가뿐 씨의 대답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네,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얼마나 사왔어요? 와, 이 모자가 엄청 잘 어울리네요. 아이고, 이처럼. 우리도 조심해야겠네요. 4가지 보기 중 올바른 대답은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고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가뿐 씨와 김일 씨의 대화를 듣고 다음에 들어갈 적절한 문장을 골라보세요. 아이고,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세요? 아이고, 내 오늘 약속이 있었는데 깜빡했지 뭐야. 아이고, 그래도 그렇게 뛰어가다가 넘어지면 다쳐요. 이 대화에 이어질 김일 씨의 대답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가뿐 할멈, 조심히 다녀. 내가 100m 달리기 14초야. 걱정해줘서 고마워.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어? 4가지 보기 중 올바른 대답은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고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는 잘 맞히셨나요? 잘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학습지는 안전한 길 건너기 포스터를 색칠해보는 시간입니다. (2단계) 학습지는 안전한 우리 가족에 대한 입체 카드를 만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흑백으로 학습지를 진행하시는 기관에서는 색칠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